11월 1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선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힐러리가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힐러리는 어제 패하고 미국 시간으로 한밤중이죠. 새벽인데 자기가 이 승리 파티를 하려고 유리로 되어 있는 컨벤션에다가 이 승리 파티 준비를 했는데, 왜 유리로 했느냐? 유리 천장을 깼다라고 자기가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여성에게 주어진 유리 천장을 자신이 깨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불꽃놀이와 파티를 준비했다가 정작 그 파티에 온 자신의 지지자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됐다가 안 된 거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가 된 사람보다는 엄청난 충격이 더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비서실장적인 인물이 오늘은 연설이 없다, 해산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힐러리의 인간성이 드러나는데요. 이 여자 두고 속이 아프게 생겼습니다. 저도 힐러리를 이 여자부터 좀 쌍욕을 했는데요. 힐러리가 됐으면 저도 혼이 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될 줄 알아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뉴햄퍼스와 미시간이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투표는 끝난 것 같은데, 뉴햄퍼스에서는 힐러리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미시간은 트럼프로 굳어졌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306대 232. 어제 오전에 저는 한 309 정도 갈 거다 해서 오후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뉴햄퍼스에서 지고, 또 메인주는 선거 구별로, 주안의 구별로 별도로 이렇게 성자를 정하는데, 거기서는 트럼프가 하나 이겼어. 결국 306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득표는 현재 한 92%가 집계된 상황 속에서요, 힐러리가 배가 많이 아프게 됐습니다. 0.2% 힐러리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한 21만 명 정도가 힐러리가 득표는 많이 했습니다. 2000년에 엘고어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한 20만 표쯤 더 얻고, 선거인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졌죠. 압도적이죠. 306대 232면 져버렸습니다. 자, 이왕 얄미운 힐러리 질 때 배도 좀 더 아프게 져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저보고 잔인하다고요? 저는 힐러리 같은 인간 유행은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빌 클린턴 같은 인간 유행도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백악관 앞으로 가서 오바마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밤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부부간에 지나치게 힐러리 선거에 개입을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힐러리를 당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업적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자, 힐러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1차 토론에서부터 힐러리를 감옥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수많은 거짓말과 왜곡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미국의 대통령, 법무장관, 이런 권력 구조에 의해서 FBI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유 매수해서 사실상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자, 최악의 경우 힐러리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제와 오늘은 트럼프와 힐러리가 승자와 패자로서 상대방을 추켜 세우고 하나된 미국을 하자고 덕담을 나누었지만,
다시는 미국 사회에서 정경유착과 자본을 배경에 업고 초하이 클래스, 한마디로 계층을 대변하는 정상배 같은 정치인이 개혁과 진보인 양 포장을 하고 정치적 올바름으로 무장을 한 채 그 사회에서 흑인과 히스패닉의 한마디로 이 약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는 미국 역사에서 건절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힐러리를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자신감이 팽배했는데요. 힐러리의 당선 확률이 90%를 웃돈다라는 여론조사, 또 미국의 투표 당일 대부분의 여론조사, LA타임즈 조사하고 IBD, TIPP 조사 두 개만 트럼프가 이긴다. 그리고 IBD, TIPP는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어쨌든 비슷하거나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라는 조사를 내었습니다. 언론은 57대2로 힐러리 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잡놈 취급을 하던 트럼프한테 져버렸으니 살고 싶지가 않겠죠. 최초의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리천장을 깨겠다고, 유리로 된 빌딩에서 당선 축하 파티를 수십억을 들여서 준비하던 힐러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한테 만약에 하나 혹시 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는 그때마다 트럼프가 미국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 자기가 진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념의 힐러리가 지난 4년 전에 오바마에게 아깝게 지고 난다, 이번에 거의 본인 손으로 따놨다 싶은 그런 자리를 또 놓쳤습니다. 그럼 내 한 번 더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미국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미국에는 무슨 힐러리하고 부시 가문만 있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기성 어떤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가중되고 있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 해먹을 거냐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힐러리의 건강상으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상하원과 주지사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한 번 더 한다, 꿈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힐러리가 69세인데 4년 뒤에 2020년에는 73세가 됩니다. 지금 70세인 트럼프가 역대 최고령 당선자인데 힐러리가 되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두 번째 이 대선을 치르면서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재단의 부패 의혹, 그리고 수많은 고액 강연을 통한 수천억대의 재산 행성 등 역대급 비호감 후보라는 부분을 힐러리 스스로 자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거 남편하고 만든 재단에서 뭘 하든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바지만은 건강이나 돌보면서 양로원에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힐러리를 순순히 봐줄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이메일 스캔들과 재단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감옥에 보내겠다, FBI나 법무부, 오바마 행정부가 속에서 힐러리를 도운 그런 어떤 조작된 입법적 체계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했는데 다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어서 트럼프의 말대로 힐러리를 재조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종편이 아침에 제가 트럼프를 오래전부터 과학적이고 확신적으로 이야기했다 해서 출연하려 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 미리 예약한 시간이라서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지 그렇게 했는데요. 한국의 매체들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무슨 교수니 무슨 안보 전문가니 경제 전문가니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치 무슨 이
신이 난 듯이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특집 방송을 대담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트럼프의 당선이 의미하는 부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힐러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날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대중들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한 자들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지도 모르는 소리를 나가서 지적이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처음부터 트럼프에 대해서 샌더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들으셨다면 제가 세계적인 장기 대공황과 저성장 불황을 지금 세계 정치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도 미국도 정치가 무너진다고 한 몇 년 전부터의 저의 이야기를 주목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트럼프나 샌더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논리적인 근거와 제 논점에 어떤 출발점을 제대로 세우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미국의 모든 통계 수치를 나름대로도 조사하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라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확률 50%다. 웃기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 앞에서 사과할 사람입니까? 제가 졌으면 아마 바닥에 큰 절로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져서 뉴스 브리핑을 계속하기도 창피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요. 저한테 내기 걸자고 한 사람들, 사과를 갖다가 지면 자기가 하겠다, 내가 지면 나 저보고 하라고 한 사람들에게 저는 성자로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겠지만은 남의 평론을 가지고 내기를 걸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좀 성숙되게 살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미국에도 언론과 여론조사회사들이 늦깎이 고해 성사들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초에 미국의 저렇게 넓은 지역에 샘플 1000개, 1200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51개, 그러니까 워싱턴 DC까지 합치면 51개 선거구입니다. 51개 선거구면 1000명을 가지고 50으로 나눠도 얼마입니까? 주당 20명입니다. 그러면 주당 20명에서 남자 반, 여자 반 나누면 한 주에 남자 10명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론이 반영되려면 인구 비례에서 주의 비율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같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텍사스 같이 많은, 뉴욕 같이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몇십만 명의 주도 있습니다. 그럼 이 주를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적은 주는 몇 명을 할 겁니까? 거기에 인종별로 미국은 특이하기 때문에 히스패닉은 몇 명, 흑인은 몇 명,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이거를 맞추겠다라는 것이 애초부터 황당한 일이었죠. LA 타임스는 그렇게 해서 인종별로 가중치도 두고 이전에 어떻게 투표했는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여론조사를 계속 내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여론조사들은 전부 뻥이죠. 97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36%였는데요. 올해 2016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9%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도 되지 않는 여론조사 응답률은 여론조사의 한마디로 한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미국의 여론조사 매체들과 언론사들은 트럼프가 큰 차이로 이기자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한다고 요즘 바쁩니다. 폴리티코는 여론조사 연합체가 내놓은 배포 자료에서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렸고 자신들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돈 먹고 월가에서 돈 처먹어서 그렇지요.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이제서 인정하면 정말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미국의 여론조사 연합체는 뭐 잡다한 여러 전문 조사 기관들이 파견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인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TF팀을 꾸려 여론조사를 지속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일방적으로 힐러리가 이긴다 했고
또 힐러리를 지지하는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세가 전 세계에 힐러리 이긴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는 막연하게 힐러리는 우리 편, 트럼프는 나쁜 놈. 한국에도 지금 그렇게 되면서 그런 여론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언론사의 무슨 정치부, 외신부의 간부들, 한국의 여론조사회사들 다 접시물에 코를 박고 경상도 말로 뒤져 부리길 바랍니다. 전문가라고 밥을 쳐 드시고 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국의 대선에도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노력을 하겠는가. 불문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힐러리가 이긴다고,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크게 앞선다고, 그래서 대성을 거둘 거라고 선거인단에서 보도했는데, 트럼프는 언론과 여론조사 매체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막상 투표가 들어가서 개표가 시작되니까 예상외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습니다. 14개 경합주에서 콜로라도, 네바다, 버지니아, 그리고 갓 이긴 뉴햄프서, 이 4개 말고는 10개를 트럼프가 이겨버렸습니다. 사실상 위스콘신은 경합주도 아니고 힐러리의 아승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버지니아만 빼고 콜로라도, 네바다, 그 다음에 뉴햄프셔는 그야말로 선거인단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선거인단만은 굵직굵직한 주들을 트럼프가 휩쓸어 버렸습니다. 펜실바니아까지 먹어버렸습니다. 미시간, 위스콘신까지 먹어버렸습니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뭐 아이오와, 여기가 승부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미국의 여론 매체와 언론들은 이런 이 경합지에서 힐러리가 싹 쓸 거라고 했지만은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기니까 이들이 어제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연합체라는 사기단체에서는 여론조사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고 우려도 했고, 그 오류의 원인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합니다. 돈 받아 처먹었지요. 자, 자신들이 실시한 많은 여론조사가 힐러리에 대해서 과대평가했다. 힐러리가 전체 득표수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이야기한 4% 이상의 우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총 득표수도 사실상 틀려버렸습니다. 힐러리하고 트럼프 득표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런 어떤 힐러리에 대해서 과대평가, 트럼프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 회사들과 언론들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가 여기에 뇌물수수가 관계없는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라고 했던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저학력 백인 계층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그들의 관심도 전혀 없는 하이클래스 부르자들이었습니다. 여론조사나 언론들이. 그러니까 바닥의 생활과 삶과 생각을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언론이 힐러리를 이길 거라 봤지만 트럼프가 이겼다고 뉴욕 타임즈는 이야기했는데, 이놈들도 아주 나쁜 놈이고, 마지막에는 힐러리가 4~5% 이상 이길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힐러리 당선 확률을 90% 이상으로 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부터 반성문을 써야지요. 뉴욕 타임스는 93%의 힐러리 우승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인간적인 면모를, 유권자들의 그런 면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자, 반대로 LA 타임스는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 방식을 포기하고 흑인 유권자의 가중치를 두고 사람의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LA 타임스가 실험적이고 또라이다 했지만은 이번에 유일하게 맞춰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론과 언론이 대중의 지지를 조작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지금 전 세계의 형태인데요. 정치의 본질이, 진짜 본질이 정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허상이,
정치인과 여론과 언론과 기득권과 재벌과 돈이 자본이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런 왜곡된 정치 시스템이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으로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 세계 정치 변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이 이번 미국 대선의 전 세계에 던진 정치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